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한국 방산산업이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이 전투기라는 고난도 군사 장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시험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산업은 조립과 생산 역량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전체 구성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통합하는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KF-21은 바로 이 영역을 국내 손으로 채워나간 첫 사례에 가깝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할 구조였습니다. KF-21 사업에서는 기체 형상 설계, 비행 제어 논리, 항공전자 구성, 레이더와 무장 연동 같은 핵심 요소가 국내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업체가 설계한 결과물을 받아 제작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내 연구진과 기술진이 직접 분석하고 수정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축적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문서나 기술 이전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 성장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대형 방산 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 중견 업체들이 KF-21에 참여하면서 항공기 구조물, 복합재 부품, 항공전자 장비, 시험 장비 분야에서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기존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단가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국내에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계 변경과 성능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 구조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KF-21 사업은 단기간 인력을 투입했다가 철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개발을 전제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항공기 설계, 시험 비행 분석, 소프트웨어 검증 같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들은 이후 다른 항공방산 사업으로 이동하며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남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일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 도입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핵심 장비와 유지 보수 권한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기체 운용 과정에서 성능 개량이나 무장 통합에 제약을 받았고 부품 공급 지연으로 전력 공백을 겪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용 자유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반면 KF-21은 개발 단계부터 국내 운용 환경과 요구 조건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공군이 요구한 작전 반경, 정비 접근성, 무장 운용 방식이 초기 설계에 반영되었고, 이는 향후 개량 과정에서도 국내 주도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점은 단기적인 성능 수치보다 장기 운용에서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가 부품 국산화율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율로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서 만든 부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장비의 설계 변경과 성능 개량, 유지 보수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KF-21에 적용된 국산 장비들은 초기 성능만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 개량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전자 장비와 무장 연동 구성은 향후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거나 임무 장비를 추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술진은 실제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일부 최신 전투기들은 도입 당시에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량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정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으로 운용국이 원하는 방식의 성능 개선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 수정조차 제작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를 보유하고도 독자적인 작전 개념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접근 방식부터 달리 설정되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무리하게 국산화하기보다는 반드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국산 장비 비중을 높였고, 해외 협력 장비에 대해서도 운용과 개량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판단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출 가능성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KF-21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승인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는 구성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무장 구성이나 장비 선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해외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별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들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수출 조건이 까다롭고 운용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방산 산업 입장에서 KF-21은 하나의 기종을 넘어선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시험, 양산, 운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경험을 통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준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항공 전력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소수 국가만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이 이 영역에 안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산업적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KF-21은 완성형 결과물인 동시에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해당하는 전투기입니다. KF-21 개발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군과 방산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전력 구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새로운 기체를 상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공중전 환경에서 어떤 방식의 전투기가 필요하며 어떤 구성과 운용 개념이 실제 작전에 적합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은 단일 기종 개발 계획이라기보다는 공중전 수행 방식 전반을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술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구성, 정비 접근성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가 국내 요구와 운용 환경을 반영해 조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 논의에서 기술적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군과 개발진이 동일한 조건과 현실을 공유한 상태에서 미래 전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소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결합입니다.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가 전장의 중심에서 판단을 내리고 다수의 저피탄 무인기를 통제하는 형태가 주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실험적 상상이 아니라 KF-21 운용 개념을 확장하는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과입니다. 공중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 임무를 분담하는 구조는 이미 KF-21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저피탄 무인기는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닌 임무 수행의 중요한 축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적 방공망 탐지, 위험 지역 정찰, 초기 교전 유도와 같은 임무를 담당하며 유인 전투기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구성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 무인기 연계가 강조되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공중 전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반 항공기 운용 역시 핵심 요소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AI는 조종사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장 정보를 정리하고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센서 처리 경험과 데이터 통합 구조는 이러한 AI 적용 논의의 토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조종사에게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기능은 향후 전투 효율을 크게 좌우할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술 과실을 위한 방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 조종사가 감당해야 할 정보량과 판단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공군이 요구하는 실전 중심 전력과도 방향이 일치합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은 조종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기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차세대 전투기 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술 범위를 한꺼번에 확장한 경우도 확인됩니다.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려는 시도는 개발 일정과 비용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형 6세대 전투기 논의에서 기술 성숙도와 적용 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참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F-21을 통해 대형 전투기 개발과 시험, 운용 검증 경험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구상이 공상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실제 제작과 운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우리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도전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은 국내 개발 환경에 잘 맞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에서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기술 축적과 운용 개념 정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군과 산업계가 함께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은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또 하나의 축은 공중 전장 통제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전투기 운용에서는 각 기체가 개별 임무에 집중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는 다수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며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조율하는 능력이 전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6세대 전투기는 공중에서 지휘와 판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현실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KF-21 운용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F-21은 센서 정보 통합과 전술 정보 공유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종사가 전장 전체를 파악하는 방식의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에서 요구되는 공중 지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상황을 읽고 임무를 분산하며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피탄 무인기와의 연계 운용은 이러한 공중 통제 개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단독 임무 수행보다는 유인 전투기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정찰, 위협 유도, 전자전 임무를 분담함으로써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안정성이 함께 확보됩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으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구성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다수의 항공 전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작전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세대 전투기 논의에서 양자통신 기술이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연구와 검토의 영역에 가깝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 보호와 통신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통신 구성 설계 경험은 이러한 연구를 이어가는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적용 방식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AI는 조종사의 판단을 대신하는 역할보다는 전장 정보를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신호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는 작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KF-21에서 축적된 데이터 처리 경험은 이러한 AI 운용 개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도 확인됩니다. 유지 비용 증가, 정비 복잡성 확대, 운용 유연성 저하와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에서 균형 잡힌 기술 적용을 중시하게 만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능 향상과 운용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산업의 구조 역시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F-21을 통해 대형 전투기 개발과 시험, 양산을 경험한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며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협력 구조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논의가 단순한 개념 연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제 제작과 정비, 운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공군의 운용 관점에서도 6세대 전투기는 단독 전력으로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KF-21과 병행 운용을 전제로 임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력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공군이 요구하는 실전 중심 전력과도 방향이 일치합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성격은 복합적인 기술 협력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정 장비 하나를 도입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투기 개발과 운용 전반에 걸친 신뢰와 역할 분담의 재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주도한 전투기 사업이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장비 통합과 공동 운용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A사 레이더입니다. KF-21에 적용된 국산 A사 레이더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지만 미군 전력과의 연동을 고려한 데이터 처리 방식과 통신 규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 성능 자체뿐 아니라 연합 작전 환경에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탐지 거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합 공중 작전에서 하나의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AIM-120 공대공 미사일 통합 과정 역시 중요한 사례입니다. AIM-120은 미국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핵심 무장 중 하나로 모든 전투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KF-21은 이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항공전자 장비와 사격 통제 구성, 시험 평가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 승인 절차가 아니라 한국이 미군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과 검증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동맹의 신뢰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핵심 무장을 아무 전투기에나 통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KF-21이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점은 한국의 개발 능력과 운용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도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절차와 기준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평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이 지점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 또는 유럽 장비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항공전자 구성의 안정성이 부족해 핵심 무장 통합이 지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는 완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전투 능력 확보가 늦어지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미국과의 연합 운용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통신 방식, 데이터 링크 운용 개념, 공중 통제 절차가 설계에 반영되었고, 이는 이후 장비 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독자 개발 전투기이면서도 동맹 전력과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전제로 한 기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나 장비 도입 중심이었다면 KF-21을 계기로 한국은 공동 작전 환경을 함께 설계하고 조정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 내부에서 역할이 보다 입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21이 가진 의미는 개별 장비 성능보다도 한미 연합 공중 작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현대 공중작전은 단일 전투기의 성능만으로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레이더 정보 공유, 공중 통제, 장거리 무장 운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전투력이 형성됩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한 구성으로 개발되었습니다. A사 레이더와 데이터 연동 구성은 미군 전력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군 조기경보 자산이나 다른 전투기와의 정보 교환을 고려한 구조로 단독 작전뿐 아니라 연합 작전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해외 전투기들은 연합 훈련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동 구조가 맞지 않아 전력으로 완전히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모든 장비를 독자 규격으로 고집하지 않고 연합 작전에 필요한 부분은 미군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이 선택은 기술적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우선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맹 내부에서 신뢰를 쌓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자 개발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전투기는 자체 무장과 통신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 호환성 문제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결국 성능 개량과 추가 장비 도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초기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수정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차분하게 피해갔습니다. 미국 장비와의 통합을 통해 공동 작전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기술 기반을 병행해 발전시키는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선택이며 장기적으로 운용 자율성과 동맹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전투기 개발과 미국 핵심 무장 통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KF-21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는 한국 공군과 방산 산업이 동맹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과 한미 동맹의 관계는 종속이나 일방적 의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협력과 공동 작전 능력을 중심으로 서로의 요구와 기준을 조율해 나가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KF-21은 그 변화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장비 통합과 운용 개념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투기입니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동맹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입증한 사례로 남게 됩니다.